유튜브 저희 마마TV 이제 유튜브에다가 문의하신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첫째 예정일 전날 자연진통이 와서 병원에 도착하고 4시간 만에 나왔어요. 3.3kg. 이때는 한국에서 나와 있었대요. 첫째 때만 무통을 맞았는데 제가 힘 못 줘서 간호사가 제 배에 올라타서 배를 확 눌러서 나왔고, 첫째 때 회음부 손상이 어마했고 너무 아파서 애 낳고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둘째 미국 병원에서 38주에 3.1kg로 나왔는데 정말 폭풍 진통이었고요. 그래도 병원 가기 전까진 아프긴 했어도 중간중간 사이 텀이 있어서 도시락도 싸고 짐 싸고 다 했는데 병원 도착하고 미친 듯이 죽을 듯이 폭풍으로 1시간 아프고 나왔어요. 무통을 안 맞아서인지 힘주는 것도 엄청 잘 되고 3번 힘주고 나은 것 같아요. 미국 병원은 절개를 안 한다는데 저는 절개를 안 해서인지 첫째처럼 항문까지 찢어진 거예요. 의사와 첫째 때 상처난 그 길이 그대로 찢어졌대요. 저 지금 셋째 임신 중인데 이번에는 미국서 조산원에서 산파랑 나올 거거든요. 조산원에서 수중분만도 가능한데 수중에 들어가면 살결이 부드러워질라나요? 어떻게 하면은 또는 덜 찢어질 수 있을까요? 나을 때 최대한 옆으로 나와보자고 확 밀리지 않게. 산파는 그러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미국 아이들은 머리도 작고 작고 동양, 특히 한국인은 머리가 크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음파도 20대 때 정밀 초음파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머리 크기도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처가 덜 날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는 첫째, 둘째 훗배아리가 너무 심했어요. 젖물릴 때마다 죽음이었죠. 이것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상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기까지 해서 둘째 때부터 잘 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첫째 출산 얘기를 좀 하자면, 무통을 맞고 나서 이 감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요,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에서 힘을 지금 잘 주고 있는지 느낌도 진짜 안 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배를 눌러줬다 했잖아요. 네네. 배를 올라탔대요. 아니 특히 도착하자마자 4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무통까지 맞았으면 거의 날 때까지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거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늦게 무통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무통을 했다는 건 했는데 4시간 만에 났으면 무통약을 계속 주던지, 아니면 한 템포 받고 그 다음 템포 때 거의 다 열렸을 텐데 그때 또 준 거던지, 그렇게 되면서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밀러서 나면 이 배를 밀어주는 사람이 그 아래쪽을 보면서 정말 막 자기가 조절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 산모가 스스로 주면서 밑에서 의료진이 그 부분을 프로텍트를 하면서 천천히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통의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통을 딱 그냥 뭐 중간 골반만 통과하는 정도만 하고 마지막 힘 줄 때는 좀 아프더라도 자기 진통으로 출산을 하는 게 회음부 열상을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방법인 오해 것 하나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엄마들이 뭐냐면 절 정확할 때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요즘 병원들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른데, 예전에는 그렇게 거의 다 열려서 아기가 내려갈 쯤 되면 약을 끄거나 조절하는데, 요즘에는 무통 맛집이라고 해서 날 때까지 막 모르게 그렇게 하는 애들도 근데 많고. 그럴수록 진짜 이런 분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그 힘을 줘가지고 낳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회음부 열상에 많이 영향을 가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기가 인형을 가져올까?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회음부가 안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고개를 딱 아기가 들면서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은 회음부 절개를 하는 상태에서 배를 확 누르게 되면 종이도 이렇게 살짝 찢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 확 찢어지는 것처럼 이 부분도 확 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도 열상이라고 해서 그 회음부하고 그 직전까지 다 찢어지는 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찢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무통 없이 엄마의 그냥 호흡 조절, 그리고 회음부 절개가 사실 한국은 되게 대중화가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5% 정도만 하고, 지금 이제 호흡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회음부 절개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도열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음부 절개를 하는 것 자체가 손상을 더 사실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금 상가학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배를 미는 것도
그런 영향을 더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개를 드는 순간에 힘을 빼줘야 되는 게 회음부 열상을 제일 손상을 덜 시킬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때는 어떻게 둘째 때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이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미칠 듯이 이제 1시간 폭풍 진통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무통을 안 맞아서 본인이 이제 힘 주는 것도 더 잘 알고 해서 3번 힘 주고 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똑같이. 힘이 돼요. 아, 근데 그 네네.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첫째 때 찢어진 부분이 또 찢어졌다라고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음부 절개를 하신 분들이 둘째 때 제가 출산을 해보면 그 절개한 방향 쪽으로 잘 찢어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첫째 때 회음부 절개를 안 하신 분들은 둘째 때 출산을 하면 회음부 열상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첫째와 둘째가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때도 만약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마지막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조절. 맞아요. 천천히 그냥 이때는 그냥 하하하하만 하면서 고개가 그냥 스스로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산모님한테 먼저 미리 산 전에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산모님께 너 회음부 열상 많이 안 일으키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목소리를 잘 따라서 마지막 순간 정신 차리고 이게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거든요. 정신 차리고 하하하하 하자고 할 때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둘째 때 아마 그런 교육이 사실은 안 됐고 의료진과의 그런 소통이 좀 부재로 인해서 열상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이고 의사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네. 힘줘야지 뭐. 그러니까 병원은. 힘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의사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번 출산을 조산원에서.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조선사님과 함께 네. 이제 천천히 마지막 순간을 천천히 나오는 게 열상이 덜 일으킨다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좀 천천히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열상이 좀 덜 있게 출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출산하시고 나서 경험담 꼭 올려주세요. 그 물에 근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물에 물에서는- 들어가면은 좀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회음부 열상을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 따뜻한 저희 같은 경우는 물수건으로 해서 회음부 부분을 좀 약간 이렇게 녹록하게 약간 부드러워지게 이렇게 좀 출산하기 전에 대주거나 아니면 오일 같은 걸로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좀 조산사들마다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그 물에서도 호흡 조절을 또 훅 해버리면 날짜질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호흡 조절. 소통 네. 그렇죠. 산마와의 소통 조산사와의 네. 소통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서 쓰셨는데 동양 얘기라고 해서 엄마가 꼭 많이 찢어지는 그렇죠. 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동양과 거에 대해서 서양은 차이를 별로 이렇게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순간의 호흡 조절이 사실은 회음부 열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산사 선생님이 옆으로 해서 한 번에 너무 확 밀리지 않게 네, 낳는 네.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조산 선생님은 이 낳는 거, 아기 받는 거에 되게 최적화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소통을 하고 꼬매기 싫어하시는 분 힘들잖아 솔직히. 어떻게든지 안 찢어지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 꼬매는 게 편하시고 꼬매는 게 편하시고 옆에 이렇게 어시스턴트 시팅 쓰고. 포지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낳는다든지 하면 열상이 좀 더 심할 수 있는데 옆으로 누워가지고 하면 아기가 되게 천천히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되거든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중력을 팍 밀어서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낳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세와 호흡, 네, 회음부 그리고 열상. 회음부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쨌든 훅배아리가 너무 심하셨대요. 그리고 젖을 물리면은 배가 더 아팠대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예방이라든지 이런 방법. 그런데 저는 이제 첫째, 둘째를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물이 좀 많이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궁수축제. 네, 그래서 출산했을 때 그 자궁수축제가 들어가면 확실히 더 그 산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보시고 그 조산사님과 나면 이제 병원에서 루틴으로 쓰는 막 그런 약물들을 조산사들은 이렇게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약물을 최소화하면 이 훗배아리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셋째니까 그쵸? 아프겠죠. 셋째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첫째는 제일 안 아프고 둘째는 좀 더 아프고 셋째는 아픈데 이분 첫째 때도 많이 아팠다 했잖아요. 네, 첫째 때부터. 그러니까 첫째
첫째 때 아마 약물을 써서 더 많이 아프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첫째, 둘째 별로 훗배알이 없었는데 네, 셋째 때 너무 아팠거든요. 훗배알이가 정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통보다 더 아플 정도로 훗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네, 게 먹었었어요. 이로울 수 있죠. 네, 전 물릴 때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애는 저를 막 쭉쭉 빨고 있고 정말 저 물리기가 싫을 정도로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약물의 도움을 네. 받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읽어준 부분을 들어보니까 둘째 때도 막 갑자기 막 진통이 훅 걸려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의 수축 능력이 이렇게 약물하고 상관없이 엄청 좋은 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있지 않나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통을 애기 힘줄 때까지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통을 힘줄 때까지도 맞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 느낌이 확 사라지고 나면서 이제 다시 수축이 오면 그게 원래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8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게 3만 느껴져도 막 되게 계속 강한 것처럼. 강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왜 일반 병원에서 무통을 맞고 출산하신 분들이 출산 후에 그렇게 진통제를 좀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첫째 때는 거의 사실 훗배알이가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훗배알이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건강해지려고 몸에 사인이 있는 거다 이건 생각을 출산이 하셔야 될것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같아요. 거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진통제 드시면 네. 아니면 저 외국 분들 중에서는 진통제를 진짜 안 쓰시겠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5분마다 이제 배를 마사지를 이렇게 조산 선생님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축이 잘 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엄청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배를 마사지 하면 또 아플 거 아니에요. 수축이 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축이 돼야지 어쨌든 출혈이 없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네. 약.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은난쌤의 결론은 너무 아프면 약을 먹자. 약간 참으실 수 있으면 참는 게 낫고 저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으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쌤도 맨날 얘기하지만 한숨 그러니까 그 국밥 있잖아요. 첫 국밥 잘 먹고 잘 자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근데 훗배알이 며칠 하니까. 훗배알이 한 3일에서 5일. 그 며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낳고 당장은 괜찮았는데 그날 밤부터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다음날 밤부터 해가지고 저 물릴 때마다 너무 아파. 건강하네. 참 아픈데 건강하다는 이 아이러니는 뭔지.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도 예방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어쩔 수 어떻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래도 좀 안 되시면은 진통제라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번에 좋은 조산 선생님 만나서 진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셋째 출산을. 셋째를 후기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산 바랍니다.